75세의 나이에 김일성은 27살의 기쁨조를 건드려서 딸을 낳아요. 헐입니다. 네. 뭐 이런 개족보가 다 있지. 진짜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뱃놀이를 낳았을 때 사진인데 김일성은 홍명희의 사위가 될 뻔했고 홍명희는 김일성의 장인어른이 될 뻔했단 말이에요. 김일성의 여자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일제강점기 때 김혜순이라고 그 만주에서 함께 지낸 여자가 있었어요. 뭐 정식 부인인지 아닌지 이것은 불분명한데 아무튼 그녀는 그 1940년에 일본군에게 체포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적 순사랑 재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죽기 싫었던 거지. 김일성 뭐 절로 가라고 그냥. 그래서 그 이후에 김일성은 항일운동을 하다가 만난 김정숙이라는 여자랑 함께 소련으로 건너가기까지 해요. 그래서 거기서 김정희를 낳죠. 우리가 아는 김경희도 이제 낳고요. 그런데 이제 그 김정숙이 또 임신을 해서 그 출산 도중에 김일성이 김정숙의 비서인 김성애랑 바람을 피는데요. 네. 임신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참고. 근데 그 김성애라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 한국전쟁 때 2번이나 포로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탈출에 성공한 여자예요. 무시무시하죠. 그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그 소변 본다고 말하고 그 틈을 타서 도망갔고, 그리고 이제 뭐 누구를 찌르고 이렇게 또 탈출하고,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여자인데요. 그러니까 김정숙이 출산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썸 타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김성애가 다음 부인으로 당첨이 되는가 싶었지만 이걸로 만족할 김일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성애가 임신한 사이에 또 김일성이 바람을 피는데 그게 바로 홍명희의 딸 홍기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헐리우드 남자 배우가 그 집에서 같이 육아하는 그 유모랑 좀 이렇게 썸이 타가지고 본부인과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 서양의 에단 호크나 주드로 같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짜 한 지붕에 살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험한가 봅니다. 아무튼 김일성은 1950년 1월에 홍명희 딸과 재혼한다는 기사까지 나요. 이제 김성애는 약간 이때 팽당한 거지. 이때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냥 뭐 잠깐 이렇게 겁탈을 한 거다 라는 말도 있는데 그 재혼한다는 기사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식 부인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팩트고요. 그 홍명희가 사대부 노론 홍씨 집안이라서 그 조선 왕실과의 혈연상의 연결고리를 좀 김일성이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북한 정부의 정통성을 좀 가지고 싶었다, 자신의 그런 족보를 세탁하고 싶었다 라는 거를 우리는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홍명희 딸 역시 김정희를 낳은 김정숙처럼 임신을 해서 출산 도중에 죽고 맙니다. 이게 바로 이제 김일성의 여인들의 징크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홍명희한테 심심한 위로를 보내면서 뱃놀이를 낳았던 건데요. 참고로 이 사진이 찍힌 게 언제냐면은 1956년 8월 종파 사건 직후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자신의 반대 세력을 모두 숙청한다고 막 피바람 불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홍명희는 자신의 딸이 죽은 거는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딸 때문에 김일성이 빚진 셈이 되니까 자신의 목숨이 살아나게 되는 계기도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 찍히고 이제 1년 뒤에 김일성은 이제 김성애랑 재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미 그 전에 애는 좀 김성애가 낳았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김성애가 원래 김정숙의 비서였잖아요. 그래서 김정일과 김경희 남매를 되게 애지중지해서 자신의 아이처럼 유모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키웠는데 자신의 자식 김평희를 낳고 나서부터는 돌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김성애는 김정희를 찬밥 취급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물밑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김정일의 엄마 김정숙을 지우는 작업에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바보가 아니지. 김정일이 7살 때 자기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성애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는 거 다 봤단 말이야. 막 재혼하고 애 또 낳고 막 자기한테 나쁘게 대하고. 그래서 이제 김성애, 김평일 그의 친척들의 뒷조사까지 김정일이 몰래 싹 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성애랑 김일성이 사이가 나빴을 때 그걸 펑 터트려가지고 그들을 모두 수용소로 보내버리는데요. 그리고 김성애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 사망하자 이제 더 이상
비빌 곳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의 자식 김평일은 유고슬라비아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김정일이 아예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북한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데요. 그 이후에 김일성은 또 여자를 건드리죠. 그 안마사이자 간호사였던 여인을 건드려서 1971년에 김현이라는 아들을 두게 되는데, 또 아들이잖아. 왕자를 탐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 2001년에 김현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75세의 나이에 김일성은 27살의 기쁨조를 건드려서 1987년에 김백연이라는 딸을 낳아요. 헐입니다. 네. 그 김일성 사후에 이 둘 모녀는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스웨덴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이걸 잡아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었고요. 김일성은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인물. 다시 홍명희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홍명희 정리를 해야지. 홍명희는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김소월의 장인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의 큰딸 홍단실이 김소월이랑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김일성이랑 김소월이랑 동서지간이 될 뻔했다. 뭐 이런 개족보가 다 있지. 진짜 오마이갓. 돌이켜보면은 일제강점기에도, 그리고 해방 후에 북한에서도 그냥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관조론적인 일관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숙청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는 북에 남은 자신의 자식과 자손의 안녕을 위해서 끝까지 침묵을 택했던 것 같아요. 홍명희는 1968년까지 무려 80살까지, 팔순까지 장수를 하는데요. 그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난 이제 고향에 못 가볼 것 같아. 하지만 너희들은 꼭 가봐라. 그렇게 이제 장남 홍기문과 그의 자식,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손자죠, 홍석중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웃지 못할 일은 김일성이 홍명희의 임꺽정을 읽고 나서 계급투쟁적인 성격이 보인다고 해서 절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조선 인민들이 그거를 읽고 혁명이나 쿠데타를 일으키면 큰일 나니까, 자기한테 위협이 되니까. 임꺽정은 해방이 되었을 때 연재를 한 대까지 묶어서 을류문화사에서 출간이 되는데, 참고로 지금도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출판사죠. 이때 출판사에서 홍명희에게 조선의 삼국지가 꼭 완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홍명희는 아니 무슨 지금 통일국가 수립이 먼저지 한가로이 역사소설이나 쓰고 있을 때냐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임꺽정은 그 후에 오랜 시간 남한에서 금기시 되었다가 1980년 중반에서야 사계절이라는 출판사에서 금기를 깨고 용기를 내서 임꺽정 전지를 출간하는데요. 손자 홍석중이 미완결된 결말 부분을 완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온 임꺽정은 모두 그 결말을 따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남한의 출판사 측에서는 홍씨 유족들에게 저작권료를 좀 지급을 했다. 그런 기사도 제가 봤고요.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좀 더 이제 홍명희를 기리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 홍명희의 문학 정신을 받든 문학제를 진행하는가 하면은 뮤지컬이 올라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우익 측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무슨 빨갱이 작품을 지금 칭송하고 있냐? 말이 되냐? 당장 내려라 라고 따졌고, 홍명희 옹호 측에서는 아니 친일파 이강수도 이제 문학비 세우고 책 버젓이 팔리고 있고, 친일파 김동인도 동인문학상 제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분단 이전에 쓰인 이 소설을, 조선 팔도 사투리가 모두 들어있는 이 소설을 기리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기리란 말이냐 라고 되려 항변하면서 따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애매한 게, 홍명희를 무조건적으로 깎아내릴 수만 없는 것이 그의 조부가 순국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자결을 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홍범식의 생가가 아직 충북 계산에 가면 아주 멋있게 남아서 보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생가의 집 주소가 바로 임꺽정로예요. 이거는 마치 허리 잘린 우리 영토를 좀 감상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은 아프리카에 어디 있는 좀 못사는 나라 중에 하나? 약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뭐 같은 핏줄이었고 전혀 그런 연결고리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욱더 홍명희라는 인물이 좀 비운의 인물이고, 임꺽정 역시 비운의 소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명희,
4부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인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